안녕하세요, 리치엠의 이강철 시장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바꾸어서요,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제 업무 공간에서 학과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학과는 물리학과입니다. 물리학과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입자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의 성질과 운동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리랑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죠. 우주의 근본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이 있고요. 그 이론을 기반으로 실험 물리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겠죠. 당연히 이론으로 세운 것들을 실험에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핵물리학, 천체물리학, 응집물리학, 광물리학, 플라즈마 및 입자물리학, 생물물리학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분야들은 조금 그룹핑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원자 물리학 그리고 핵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자 물리학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핵물리학은 핵분열과 핵융합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핵분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핵공학 분야로 요즘에는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은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는 분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핵물리학은 중성자, 별, 감마성 폭발 등으로 천체 물리학과 연계되어 발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과 핵 물리학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상상이 좀 안 되죠. 방사선은 방사선 치료 등 의학 분야와 비파괴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과는 천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천체학과 천문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물리학에서 천체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물리학 중에서 이게 가장 또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질이 응집된 상의 물리적인 특징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로서 고체와 액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그런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소재공학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이나 금속공학, 화학, 나노기술, 그다음에 원자물리학, 생물물리학 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물리학회에 있는 소속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2차원에서 상전이에 대해서 규명한 사람들이 2016년에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런 연구를 저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전기저항이 없는 초전도체 또는 마찰이나 점성이 전혀 없는 초유체가 된다는 것을 규명한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 교수. 그 다음 1차원 직선 위에서는 전자의 물리량에 따라서 물질의 상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홀레인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미래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물물리학인데, 생물물리학은 생명현상을 물리 법칙이나 물리적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서 생명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물리인데 이제 생명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및 예방,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만큼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DNA 구조를 X선 회절 사진을 통해서 밝혀낸 사례가 이 생물 물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리가 정말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물리학 진학도 관심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과에 대해서 추천 도서를 분야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자 물리학이나 핵 물리학에 관해서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을 만든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이 엔리코 페르미의 인생을 그린 엔리코 페르미 평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출신의 물리학자 송은영 선생님의 페르미가 들려주는 핵분열 핵융합 이야기. 이건 좀 소설같이 읽을 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지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입자 건속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강현 교수님의 파이온에서 힉스 입자까지라는 책을 탐독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응집물질 물리학과 생물물리학에 관한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리겠는데, 금속 소재, 산소 소재, 생체 보백 신소재, 그 다음에 미래를 갖고 오는 신소재로 나눠 정리가 된 신소재, 신재료 100. 네. 이 책은 응집 물질 물리학과 관련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의 연구과정과 생명현상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들의 여정이 담긴 DNA 이중나선의 두 영웅. 왓슨과 크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러한 책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어 정리인데요. 제가 용어에 대해서 사실 다 이해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만 해봤습니다. 쿼크라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소립자가 있네요. 글루온, 강한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강입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힉스 입자라는 게 있고요. 페르미온, 그 다음에 보손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핵물리학과 관련된 이 용어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응집물질 물리학에 관련된 세 가지 용어는 상전이, 아까도 많이 제가 언급했는데, 그 다음에 초유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독학 역량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리학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물리학도를 꿈꾼다면, 혹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물리학도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자연의 근본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 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한 원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집중해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싶은 학생들이 물리학도에 아주 어울리지 않겠나.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저거서 저래서 저럴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유추가 빨리 일어나는 학생들. 다음으로는 답지를 보지 않고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이런 끈질긴 학생들.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학생들이 있겠고요. 또 서로 다른 현상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학생, 그 다음에 과학적 분석력을 가지고 사고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물리학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과들을 꿈꾸고 있겠지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 물리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학과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